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내일을 베일로 가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과 설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성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네. 편히 쉬다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7교에 이어서 오늘은 팔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팔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팔정이란 즉 8가지 정책이죠. 네, 예, 그러면 첫째 이제 음식에 대해서 네, 국가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복인데 국민의 의복을 해결하는 직물 정책. 예, 그 옛날에는 우리가 농공 사회이기 때문에 그 목화도 심고 누에도 치고 네, 또 그 삼도 심고 모시도 심고 해서 전부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민의 의복을 해결하는 그 직물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유, 그 이일사자 하류자 네, 그건 사유인데 그것은 이 농공 상사 네, 그러니까 농업, 공업, 상업 네. 그 일을 겨냥하는 이 국민의 직업 정책이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이별이란 그 다를 이자 분별할 별자인데 네, 여기는 헤어진다는 이별이 아니고 네, 네, 이것은 특별한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인화라든가 네, 그래서 요즘 말로 사건 사고를 그 대비한 정책을 네, 네, 말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량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국제 표준의 도량 형기 네, 그러니까 그 가령 되로 되는 되가 있고 네. 말이 있고 네, 또 이렇게 그 저울 형이라고 네. 형기는 저울로 달아서 쓰는 네, 그런 국제 표준의 도량 형기에 대한 정책을 말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수제, 그러면 이게 수제란 분수를 지켜서 절제를 해가지고 그 사치와 방종을 방지하는 이건 문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후 세자가 옛날은 그 군왕 시대이기 때문에 제후 세자가 비록 덕이 있어서 임시로 제후의 권한을 대행하는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도 만일 교육 정책을 실패하여 범사회적으로 풍속 기강이 무너져서 인간 윤리를 무시하며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가 멀어지고 네,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며 아내와 남편이 분별이 없이 이혼이 많으며 임금과 신하가 부정부패하고 어른과 어린이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또 벗을 믿지 못하고 손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사회로 전락하면 정식 제후로 승인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정치 사업을 실패하여 나라의 식량이 부족하거나 국민의 의복이 부족하거나 산업이 침체하여 이 직업이 없는 실업자가 많거나 천재와 지변과 인화가 일어나거나 도량 형기의 국제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사치와 음란과 도박과 폭력의 퇴폐풍조가 만연하면 정식 제후로 승인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직위하는 임금의 자격 요건으로는 그 육례와 네. 칠교 지금 우리가 좀 쭉 해왔습니다. 네. 육례와 칠교와 팔정을 정책 사업으로 제정하여 왕제의 가치가 이 태양처럼 빛났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동안 우리 육례도 배웠고 칠교도 배웠고 그다음에 팔정에 대한 범위도 예.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식문화, 그다음에 의복,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다 지금 이 영역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예. 그런 지금 팔정을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먹는 걸까요? 먹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예, 거는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음식 문화서부터 이제 쭉 연결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참 큰 말씀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러면 예. 그 음식 문화 중에서도 지난번에 선생님 향음주례 예. 향음주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범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가. 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향음주례에 관련된 말씀을 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전에서 또 말씀드리면 네. 동양에서는 이 하나라 우임금 시대에 의적이라는 분이 이 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그 처음 만든 분이 의적이에요. 네. 예. 그 거동이자 이 옛날에 오랑캐 적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의적이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는데 네. 그 술을 양조하였으나 우임금이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금지시켰는데 뒤에 이 석 잔만을 마시는 조건으로 제사 때에만 쓰게 하였으니 네. 이는 또한 온전한 정신을 보존하게 하는 하늘의 명령이다라고 왕명으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아주 엄하게 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우임금의 따님이 네. 우임금이 따님에게 네. 술을 좀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의적에게 네. 부탁을 해서 아마 만드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술 양을 네. 조절을 못하고 막 질펀하니 마셔가지고 보니까 정말 목불행견이라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 많이 벌어졌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왕명으로 딱 석 잔 정도만 제사 지내고 이렇게 그 친구지간에 서로 사이가 멀어졌을 때 네.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석 잔, 네. 또한 제사 지낼 때 석 잔, 또 다투고 화해할 때 석 잔, 아. 또 이 군신지간에 그 토의할 때 석 잔, 이렇게 석 잔으로 딱 그냥 그 왕명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이 가양주의 시작도 여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술이고 제조하는 분이 바로 의적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가양주의 시작도 이제 우임금 시대부터 예, 시작이 우임금 때부터. 네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술은 음식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며
노인의 기력을 돋구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또한 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상승시켜주는 원기이며 네. 인류 문화 이래 가장 정성스럽게 바쳐온 천재의 곡물, 그러니까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곡물이죠. 네. 곡물인 동시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정다운 생활의 벗으로 여겨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나 은나라 말기에 주가 그 은나라 말기에 주왕 아주 그 폐양무도한 임금이 하나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주가 그 왕이라 소리도 안 오고 그냥 주라고 말해왔어요. 그냥 네, 여기는 네. 그 공자님께서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춘추를 쓰실 때 거기에 이런 조금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주 엄하게 그냥 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가 술을 즐겨 주지육림 속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때를 지어 질펀하게 마시고 노니 마침내 일반 사회까지도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며 질펀히 술을 마시는 군음, 즉 함께 여럿이 이게 마시는 것을 군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군음의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무왕이 주를 정벌하여 혁명을 성공한 다음 퇴폐풍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군음을 여럿이 함께 막 질펀하게 마시는 것을 네. 금지시켰으나 은나라의 도읍지대는 더욱 심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강숙을 임금으로 봉하고 특별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편은 주나라가 아름다운 음주 문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군음을 금지하고 향음주례를 제정하여 보급하는 정신을 밝혔으니 금문 상서와 고문 상서에 모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조선 왕조 때 네. 성종 6년 1475년 네. 정극인 선생이 창설 입약하여 이 향음주례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 고현 향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으로 상선벌악,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을 벌줌과 또 덕업상권, 이 업을 그 덕으로 닦고 서로 이에 권해주는 네. 그런 덕업상권과 과실상규 이러한 법 제정을 해가지고 또 예속상교 그 좋은 풍속은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갖고 네. 또 환난 상휼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 등의 우리가 사는 덕목이 있는 바 이는 향음주례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음주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향음주례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주나라 예법을 바탕으로 그 절도를 가다듬어서 각 향교나 서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게 했던 그 육례, 즉 우리가 좀 설명해 왔죠. 육례, 네. 관혼상제, 네. 사상견례, 향음주례. 네. 그래서 그 윤리 속에 육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어른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예의 절차를 밝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향음주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개최하였던 것이니 한 해의 농사일을 끝내고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에게 한 해가 가기 전에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서 정을 나누는 성의를 표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했고 이러한 행사는 학교나 관청 및 마을에서 거행했는데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거행하여 주최 측이 주인이 되고 초청받은 사람이 손님이 되어서 서로 공경하고 사양하고 감사하는 예절을 모든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음주례의 일관된 정신은 네. 첫째, 의복을 단정하게 입고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 것. 또 둘째, 음식을 정갈하게 요리하고 그릇이 깨끗해야 할 것. 또 셋째, 행동이 분명하여 활발하게 걷고 의젓하게 서고 분명하게 말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절도가 있을 것이며 네. 또 넷째는 존경하거나 사양하거나 감사할 때마다 즉시 행동으로 표현하여 절을 하거나 말을 할 것 등이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음주례의 주요 절차는 배지 즉 절배자 이르지자입니다. 네네. 배지 주인이 손님을 맞아 처음으로 정중하게 절하는 것이고 네. 또 이 그 장소도 주인은 동쪽 층계에서 북쪽을 향하여 2번 절을 하고 네. 또 배세라고 했습니다. 절배자 씻을세자. 네. 배세는 주인이 술잔을 씻어 당에 오르는 것이며 우리는 성균관 같은 경우에 월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곳에서 그 위에를 당이라고 그래요. 그 당에 오르는 것을 말하고 손님은 서쪽 층계에서 북쪽을 향해 2번 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수 이거는 절배자 받을 수자 배수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올리는 것이며 네. 또한 손님이 서쪽 층계에서 절하고 잔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선생님 여기서 배지 배세 설명을 하시면서 예. 주인은 동쪽 층계에서 예. 북쪽을 향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동쪽 계단을 올라서 월대 위에서 북쪽을 향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손님은 서쪽 층계로 올라서 월대 위까지 올라와서 북쪽을 향해서 절하고 예, 서쪽에서 서서. 네, 예, 네. 그래서 월대 위에서 이제 그 절을 한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배송 네. 절배자 보낼 송자 손님이 이미 잔을 받으면은 주인이 동쪽 층계에서 절하며 보냄. 네. 예, 이렇게 마지막도 절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배기 이무기자인데 손님이 잔을 들어 술을 다 마신 것을 배기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손님이 서쪽 층계에서 또 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받고 주는데도 그 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예. 네. 받을 때도 절, 다 마시고 나서도 절, 또 고맙다고 절, 내려가면서 절, 오르면서 절, 네. 씻으면서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나단 말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한 듯합니다, 좀. 예. 그래서 항상 손님을 모실 때는 공손해야 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손님이. 예. 그래서 손님은 하늘로 주인은 땅으로 이렇게 그렇게 간주를 해요. 네. 예, 이것이 아주 큰 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정해져요. 이렇게 네. 손님처럼 하늘처럼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주인은 땅처럼 여기고 네. 그리고 그렇게 상징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공경하는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은 마땅히 자기를 낮추어 땅의 위치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손님 시중을 든 분을 개라고 그래요. 네. 개는 양을 상징해요. 개는 양을 상징하고 또 주인을 모시는 분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는 음으로 상징되는데
음으로는 손님인 하늘을 돕고 양으로는 주인인 땅을 돕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 쉬운 말로 개는 예. 그 손님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예. 하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사인데 네. 하여튼 거기도 바로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보통 집사가 아니고 네. 하느님을 모시는 집사니까 아주 그 적이 높죠. 개는 손님을 안내하는 집사. 예. 그다음에 주는 예. 주인의 집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을 손님을 모시는 분을 양으로 간주하고 주인을 모시는 분을 음으로 간주한다. 본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손님은 양이고 주인은 음으로 음이다. 간주하고 네. 음양으로 봐서. 네. 예. 그래서 또 삼빈 세 분 손님 있죠. 네. 예, 삼빈은 많은 손님 중에 세 사람의 어른을 말하는 것이니 그 삼빈은 큰 손님을 돌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삼빈을 삼광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삼광은 뭘 삼광이라고 하냐? 네. 일월성신, 네. 즉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존칭을 붙였어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왜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됐다라는 말을 예. 가끔씩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객이 전도가 됐다라는 말이 여기서 근원이 됐는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니고 네네. 여기서는 뭐 얘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니까 네. 전도가 될 일은 없죠. 네.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손님을 양으로 보고 주인을 음으로 본다. 이렇게 그건 맞는 거고 네. 이제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이 손님이 할 일을 주인이 하고 네. 주인이 할 일을 손님이 하게 되면 어그러지기 때문에 네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 연결된 그런 속담이잖아요, 선생님. 예. 네네. 그래서 한번 향음주례가 여쭤봤어요. 모든 의식에 네. 우리나라 예법 절도에 아주 모범이 되는 이게 법도입니다. 이게 향음주례가. 네. 예. 그래서 그 방위 문제도 여기에서 전부 비롯된 여기를 모범을 봐야 돼요. 네, 네. 예, 목표를 여기다 두고. 네. 그리고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음식에 대한 어른 대접하는 것도 나와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50은 50세가 되면은 이두 반찬을 두 그릇 줍니다. 네. 안주 그릇으로. 두 가지. 예. 이렇게 손님을 쭉 모셔놓는 중에서도 네. 가셔서 쭉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50이 된 분들은 안주로 두 그릇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60은 역시 거기도 안주를 세 그릇 줘요. 세 그릇 주고 또 70은 사두 네 그릇 드리고 네. 80은 다섯 그릇 드리고 네. 90은 여섯 그릇을 드려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그 차별을 두어 가지고 네. 노인들을 더 이렇게 더 봉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안주 두 그릇, 세 그릇 해서 지금 여섯 그릇까지 나왔는데 예. 그 그릇 수는 알지만 그 내용물 어떤 안주가 올라갔는지 혹시 그것까지 옛날에는 주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을 영양 보충을 하고 네. 옛날에는 구육을 많이 했었어요. 구육. 예. 네. 구육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시대가 바뀐 로 봐서는 이제 가령 그 우양시 네. 그러니까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네. 이런 걸로 많이 했죠. 네. 예, 그런 나물 종류 해가지고 네네. 겉에서 이렇게 그릇을 구별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안주는 어떤 안주가 안주로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은 나와 있지 않나요? 문화는 꼭 거기에 필요한 문화는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릇 수가 기본 두 가지에서 여섯 그릇까지 가는데 이 여섯 가지의 안주는 주로 어떤 것들을 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태초에는 구육을 썼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가 발달되면서 네. 우양시, 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네. 이런 순으로 네. 썼지 않았는가 내 생각이 돼요. 네, 선생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안주에 관련된 그거는 그 부분은 선생님 더 좀 문헌을 좀 찾아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아니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말로 네, 그 이런 그 그릇 수를 정하는 거. 네, 그래서 또 손님 양으로 모시는 거, 음으로 간주한 것 이런 거 삼빈 모시는 것을 그 위와 같은 그 격식은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원리를 네. 이 정확하게 밝힌 의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주사는 다 맞으셨나요? 아직은 방심하지 않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